2월 23일 경기. 자, NBA.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어제 우리가 NBA가 조금 조합이 아쉬웠죠. 뭐, 피닉스, 에, 그리고 뭡니까? 뭐, 닉스, 그리고 어제 보시면 뭐, 샌안토니오, 뭐 이런 경기들이 조금 아쉬웠죠. 점으로 우리가 아쉽게 조금 놓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뭐 해축 몰빵 가실 형님들은 어제 쓰나미였지만 그래도 몰빵은 들어와 줬고, 자, 오늘 주간은 뭐 주력으로 두 박스 갔는데 한 박스는 몰빵이었죠. 오늘 승부를 받고, 자, 여기 가신 형님들은 오늘 올력배였죠. 그래서 신한, 대한항공, 그리고 세레스코 오사카는 추가 시간에 넣어주면서, 자, 오바 올킬로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한은행 역배, 대한항공 역배승, 그리고 세레스 오사카까지 해서 올킬 축하드립니다. 자, NBA는 이제 후반기 개막 4일차죠. 후반기 개막 4일차고, 자, 오늘은 새벽 경기가 많아서 올 확정본입니다. 올 확정본이고, 또 핸디게임이라고, 사실상 핸디게임이라고 저는 봐요. 뭐 일반승은 뭐 의미가 없는 경기들이 많죠. 배당이 작기 때문에. 자, 일단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서부 1위입니다. 서부 1위고 43승 14패, 승률 7할 5푼 4리죠. 자, 홈에서 무려 23승 6패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필드골 성공률도 올 시즌에 40% 후반대를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보시면, 자,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자, 105대 86으로 대승을 가져갔죠. 자, 그날 보시면 스가랑 제일런 윌리엄스 공백 속에서도 트레이드로 합류한 맥케인이, 자, 21득점이라는 자, 맹활약을 펼쳐졌죠. 그리고 홈그랜, 뭐 도트, 자, 그리고 아이지아 조, 이런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내주면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보시면, 자, 동부 4위죠. 동부 4위. 36승 21패. 자, 승률 6할 3푼 1이죠. 자, 원정에서도 17승 10패로, 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필드 성공률은 얘네들이 올 시즌에 47%대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필드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팀이죠. 자, 무엇보다 이 하든이 합류한 이후에, 자, 이 7연승을 달리고 있죠. 샬럿 상대로 원정에서 118대 113으로 승리하면서 파죽의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뭐 미첼이 그날 4쿼터에만 13득점을 몰아치면서 이 32득점을 넣어줬죠. 그리고 제임스 하든도 자, 18득점을 넣어주면서 팀의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 오늘 뭐 스트러스 빼고는 또 나머지 선수들이 싹 다 나오죠. 그리고 하든이 합류하면서, 자, 리딩가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첼의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모블리, 뭐 알렌, 자, 이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이 홈그랜 상대로 골밑에서 이 많은 득점을 가져갈 가망성도 많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자, 클리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카르소, 미첼, 그리고 젤리언 윌리엄스, 스가, 그리고 토마스 소버까지 결장이죠. 주전 선수들 다수가 또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자, 클블 승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클블 마헨, 자, 어노바는, 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대 브루클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기를 8.5점을 잡았죠. 뭐 일반승은 뭐 애틀랜타 당연히 일반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브루클린 같은 경우가 뭐 직전 경기도 엄청나게 또 낮은 점수를 넣어줬죠. 애틀랜타는 지금 동부 9위죠. 승률 아직까지는 5할 때 승률은 못 찍고 있죠. 4할 6분 6리입니다. 27승 31패. 자, 홈에서 16승 16패로 기복은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당 평균 득점력을 보면 110점대 중반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필드 성공률도 47%에 육박할 정도로 필드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직전 이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자, 97대 128로 대패를 먹었죠. 외곽 수비가 붕괴가 되면서 사실상 이 화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나. 자, 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 얘네들 경기력을 보면 필드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죠. 여전히 원정에서는 단 7승만 거둘 정도로 여전히 원정에서 좋지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 직전 경기도 오클라호마 상대로 단 86득점에 그쳤죠. 자, 일단 뭐 포터 주니어가 1옵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패스 공급이나 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죠. 메인 가드로서는 여전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공격 전개가 뻣뻣하다 보니까 여전히
난사를 조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자이어 윌리엄스가 또 결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애틀랜타 승, 마헨, 그리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토론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 10일입니다. 동부 10일이고 자, 24승 30패죠. 이 4할 때 4할 4푼 4리를 승률을 기록해주고 있고, 그래도 홈에서는 자 12승 12패로 자 5할 때 승률을 찍고 있는 팀이죠. 경기당 이 평균 득점력은 110점대 초반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필드 성공률은 48%대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올 시즌 지금 쿤보가 빠지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지금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 상대로 홈에서 이 139대 118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쿤보가 빠진 지 4주째죠. 다만 이적생 이 캠 토마스가 27득점을 몰아쳐줬고, 캠빈 포터도 25득점을 쓸어 담았죠. 그리고 자, 놀린스 같은 경우도 27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이 공격력에서 엄청난 득점을 넣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 시카고 원정에서 110대 101로 승리하면서 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죠. 잉그램이 31득점을 넣어줬고, 키클리, 베러 이 주축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넣어주면서 이 동부 5위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자, 여전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오늘 스카티 반즈랑 척키 햄버가 일단 빠지죠. 수비의 압박 강도에서는 여전히 조금 떨어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양팀 모두 공수의 핵심인 이 스코티 반즈, 쿤보가 빠지기 때문에 자, 일단 악재를 서로 안고 가져가죠. 하지만 미러키는 주전 빅맨 이 마일즈 터너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골밑 득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7경기에서 자, 6승 그리고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자,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공수 밸런스의 핵심이자 이 플레이메이킹인 이 반지가 빠지는 게 상당히 뼈아픕니다. 자, 그의 결장은 당연히 잉글램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홈이점이랑 벤치 득점력에서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한번 미러키 옆에 쪽으로 한번 보고, 포렌의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스 대 덴버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기는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적게 봐졌죠. 골든스테이트 대 덴버인데 4.5점밖에 안 잡혔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자, 이 핸디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서부 이 8위인 팀입니다. 자, 올 시즌 29승 27패 승률 자 5할 1푼 8리 때 찍고 있죠. 홈에서 성적은 여전히 좋아요. 18승 11패입니다. 자, 지금 커리가 빠지면서 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보스턴 원정에서도 110대 121로 패배를 하면서 자, 2연패에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커리가 결장한 가운데 경기를 또 치렀고, 멜튼, 그리고 이 젊은 선수들이죠. 자, 젊은 선수들이 리처드나 이 산토스 이런 선수들이 나와주면서 자, 에이스의 공백을 메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 포르징기스도 자, 그날 데뷔전을 치르면서 단 12득점에 그쳤죠. 여전히 커리가 빠진 골스는 외곽 쪽에서 다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 원정에서 자, 이 엄청난 대승을 거뒀죠. 157대 103, 무려 54득점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클리퍼스 하고 혈투를 펼쳤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자, 요키치가 단 29분만 뛰고 32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머레이도 자 25득점을 쓸어 담았죠. 그날 이 팀 외곽 슛이 3점 슛이 무려 21개가 터졌다는 것도 엄청난 고무적인 화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자, 그리고 덴버는 이제 포틀랜드 대승 이후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어느 정도 또 쉬었죠. 다만 오늘 여기서 보시면 에런 고든, 페이트 왓슨, 그리고 타마 베이츠까지 이제 결장을 하죠. 일반승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핸디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어렵다고 봐요. 덴버가 일단 머레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고득점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고, 지금의 덴버는 이제 요키치를 제외하면 롤 플레이어들 위주의 팀이죠.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골스 같은 경우는 이 포르징기스, 호푸드가 들어와 주면서 첫 경기는 여전히 포르징기스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 벤치에서 들어가면서 2쿼터, 3쿼터 마진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골스가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덴버 승을 보되 저는 골스 프렌 쪽으로 보고
오노바는 당연히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랑 댈러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탱킹의 팀이죠. 뭐 누가 이겨도 이 경기도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 보셨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팀이라고 봐요. 이런 경기는 이제 안 건드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인디애나가 직접 워싱턴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다 패배를 했죠. 118대 131로 패배하면서 동부 최하위권에 이제 있는 팀이죠. 백투백 연패를 당했죠. 뭐 허프, 잭슨, 그리고 마이크 포터 이 백업 멤버들이 나와서 뭐 공격에서 득점을 해줬지만 역시나 수비 조직력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렸죠. 6경기 원정 연전에서 단 2승만 거둘 정도로 뭐 팀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자, 여전히 오늘도 시아캄이 출전이 불투명해요. 햄스트링 결장으로 계속 공백이 있죠. 그래서 뭐 네스미스, 뭐 오비토핀, 뭐 주바치, 퍼피, 뭐 할리버튼 시즌 나오시고 거기다가 시아캄, 맥코넬, 뭐 마이클 포터, 뭐 캠 존스, 네마드까지 싹 다 GTD가 걸려 있습니다. 뭐 1쿼터, 2쿼터 뭐 정상적으로 출전하더라도 이 3, 4쿼터 때 무너질 가망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벤치 멤버 싸움에서는 댈러스보다 그래도 인디애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는 10연패죠. 자, 28년 만에 최장 10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월 22일 날 골스전 이후에 승리가 없죠. 미네소타 원정에서도 또다시 한번 패배를 먹었습니다. 111대 122로 패배를 먹었죠. 자, 이 팀 역시도 뭐 플래그, 어빙, 라이블리 이세 싹 다 결장이죠. 거기다가 크리스티, 가포드도 GTD 걸려 있고, 자, 그리고 칼렌 마틴 경우도 지금 GTD가 걸려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너무 초토화돼 있어요. 자,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승보다는 그래도 자, 옆배 쪽으로 보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그냥 언더 쪽으로 먼저 보고 뭐 누가 빠질지 모르니까 언더 쪽으로 먼저 보고 인디애나 옆배에서 프렛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안 간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 대 샬럿으로 넘어갈게요. 자, 워싱턴 대 샬럿입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샬럿은 뭐 의심은 안 하는데 일단 11.5점을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워싱턴도 이 탱킹 팀의 한 팀이죠. 자, 올 시즌 동부 13위입니다. 16승 39패입니다. 뭐 홈에서도 11승 18패로 여전히 열세이고 뭐 경기당 평균 득점은 112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뭐 3점 성공률은 30% 중반대로 여전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정팀 샬럿 같은 경우는 동부 10위죠. 26승 31패. 자, 원정에서는 14승 15패로 간신히 자, 5할대에 근접해 있는 팀이고 최근 들어서 이 샬럿의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졌지만 이 클블 상대로 또다시 패배를 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이 3패 부진에 빠져 있죠. 하지만 공격력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 샬럿은 지금 보시면 이 브리지스, 이 디아비테가 징계로 빠지면서 이 어린 센터 칼크 브레너랑 그랜트 윌리엄스를 지금 골밑에서 두고 있죠. 자, 외곽에서 화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화력은. 자,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전히 이 팀도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죠. 뭐 챔페그니, 러셀, 뭐 트레이영, 사르, 데이비스, 그리고 위트모어, 단테 엑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까지 싹 다 부상이죠. 뭐 인디애나 대승은 저는 그래도 뭐 인디애나가 탱킹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승리를 가져갔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샬럿에서 뭐 클리블랜드전에 나왔던 뭐 볼, 뭐 그리고 누굽니까? 이 쿠누펠, 콘누펠이죠, 콘누펠. 자, 이런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그래도 샬럿이 승을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뭐 샬럿은 그리고 마헨, 자, 오노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 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이고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보스턴이 약정배를 받았죠.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부 5위죠. 서부 5위. 자, 지금 34승 21패입니다. 승률 6할대를 찍어주고 있는 팀이고, 자, 홈 성적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16승 10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직전 경기 보시면 자, 클리퍼스 상대로 홈에서 125대 122. 자,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러면서 자, 2연승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날 보시면 이 부상에서 돌아온 돈치치죠. 돈치치가 38득점을 쓸어 담았죠.
그리고 리브스 역시도 그날 보시면 29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자, 이 125득점 많은 공격력에 득점을 보태줬고, 그리고 다만 르브론 제임스니까 후반전에 단 2득점에 그친 게 조금 아쉬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얘네들 보시면 뭐 부상자 명단에 부상자는 없습니다. 그냥 풀멤버입니다. 풀멤버고. 그리고 보성 같은 경우는 직접 골스 원정에서 이 121대 110으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2연승이죠. 역시나 이 젤러 브라운이죠. 젤러 브라운이 그날 보시면 23득점을 쓸어 담았죠. 23득점을 쓸어 담았고, 그리고 이 프리차드, 뭐 세마우저 외곽에서 엄청난 득점을 해줬죠. 직전 경기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또 성공을 했고, 뭐 커리 없는 뭐 골스 상대로 조금 뭐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긴 했지만, 여기도 사실상 이 테이터 시즌 아웃 된 선수 빼고는 오늘 풀 멤버로 다 들어와 줍니다. 자, 그만큼 양 팀의 박빙인 경기가 펼쳐져 주겠죠. 보우선은 최근에 8경기에서 무려 7승 1패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직전 경기도 다시 승리를 가져갔고, 무엇보다 레이커스 역시도 오늘 풀멤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 경기는 뭐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핸디는 적게 받았고, 현재 보스턴 주전 라이너 디펜스는 워낙 좋죠. 그리고 지금처럼 화이트, 뭐 브라운, 하우저, 케타가 꾸준하게 활약을 해준다고 보면, 오히려 여기는 돈지치하고 리브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직전 경기 보시면 르브론 제임스도 많이 침묵을 해 있고, 오히려 득점 면에서는 보스턴이 앞서 나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버 쪽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 일반 승패 쪽은 그래도 보스턴 승 마인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고, 오늘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잘 가다가 후반전에 3쿼터부터 무너졌죠. 롤연제 원정에서 111대 126으로 패배를 하면서 지금 4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냥 맥시 그리고 누굽니까? 우브레 주니어죠. 이 두 선수 빼고는 많이 어려웠죠. 3쿼터 막판서부터 그냥 계속 난사를 했고, 턴오버도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4쿼터 때는 8대 23이라는 런도 나와주고 그냥 수비가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후반 야투율이 그냥 30%대까지 쭉 빠지면서 그 경기를 놓치고 말았죠. 자, 오늘도 일단 보시면 엔비드가 출전이 불투명해요. 다만 뭐 엔비드가 들어올 가망성도 이 경기에서 있습니다. 들어올 가망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백투백 일정이라는 거는 다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댈러스 상대로 122대 111로 승리를 하면서 지금 3연승이죠. 자, 그날 보시면 이 에드워즈였죠. 에드워즈가 무려 40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고베어가 지금 한 경기 출정 정지로 인해서 이 수비하고 리바운드 점에서는 좀 약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기동력은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고베어가 오늘도 일단 결장이 확정입니다. 그래도 뭐 랜들, 에드워즈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우리가 미네소타 승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핸디는 조금 고민이 돼요. 핸디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받았죠. 8.5점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은 됩니다. 뭐 당연히 엔비드가 들어와 주면 이 경기는 우리가 풀엔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엔비드가 빠지면 뭐 당연히 마엔 쪽으로 봐야죠. 마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 뉴욕 닉스로 넘어갈게요. 시카고 대 뉴욕 닉스입니다. 자, 이제 3경기밖에 안 남았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시카고는 올 시즌 동부 12위죠. 자, 24승 33패, 승률 4할 2푼 1리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도 홈에서는 15승 14패로 원정보다는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닉스 같은 경우는 동부 3위죠. 자, 이 36승 21패, 홈에서는 22승 8패지만 원정에서는 13승 13패로 원정 마진 득실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 상대로
홈에서 오늘 110대 126으로 대패를 먹었죠. 자, 지금 시즌 최다 연패입니다. 최다 연패인 8연패 늪에 지금 빠져 있고, 뭐 기디 빼고는 사실상 넣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승부처에서 많이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뭐 잭콜린스, 에색의 제이든 아이비가 결장이고, 오늘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 저하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홈에서 108대 106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뭐 타운스, 브런스, 아누노비 이 3인방이 많은 득점을 내어줬고, 그리고 이 사쿼터 초반에 14대 2도 런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 18점 차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시카고는 지금 많은 트레이드로 인해서 팀 수비력에 문제가 많은 팀이고, 뭐 브런슨을 전담할 막할 선수가 없다는 게 수비 쪽에서 많이 아쉬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오늘 뭐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벤치 멤버나 그리고 뭐 주전 라인업에서는 닉스가 조금 더 좋게 흘러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뭐 뉴욕 닉스 승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마헨, 그리고 어노바는 자, 최근에 이 시카고 득점력을 봐서는 오바보다는 그냥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대 피닉스로 넘어갈게요. 자, 피닉스죠. 자, 이 경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오늘 피닉스가 자,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113대 11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 보시면 그냥 주전들의 체력이 너무 많이 이제 갈렸죠. 자, 부커가 이 엉덩이 통증으로 지금 이탈을 해 있고, 그리고 브룩스하고 굿인마저 지금 없으면서 가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젤러 그린이 오늘 야투 26개를 던졌죠. 젤러 그린이 26개를 던졌는데 단 6개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이 결승 버저비터 3점슛을 터뜨려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얘네들이 뭐 승리를 가져간 거는 뭐 당연히 운이 좋았다고 저는 봐요. 2차 연장에서 그 3점씩 버저비터가 맞으면서 우리가 피닉스 승을 잘 맞췄죠. 여전히 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갈린 상태죠. 오늘도 뭐 부커, 하이스미스가 결정을 하고, 여기다 굿인, 뭐 브룩스, 콜 앤서니까지 출전 불투명인데 사실상 안 나올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자, 덴버 상대로 홈에서 103대 157, 구단 역사상 한 경기 최다 실점을 하면서 굴욕적인 패배를 먹었죠. 그래도 뭐 아부디아, 홀리데이 이런 정상적인 주전 라인업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호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덴버 참패 이후에 뭐 여전히 뭐 수비적으로는 보시면 토요일 하루를 쉬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재정비를 했고, 포틀랜드는 지금 보시면 자, 뭐 딱히 빠지는 선수가 없어요. 딱히 빠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체력적인 면에서나 뭐 멤버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이 포틀랜드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축 선수들이 오늘 거의 60분에 가까운 시간을 뛰었죠. 자, 휴식을 없이 백투백 경기를 치른다는 거는 이 3쿼터, 4쿼터 때 무너질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뭐 포틀랜드 승, 그리고 마헨, 자,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이 팀도 마찬가지죠. 밑에 올랜도도 자, 오늘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이 버저 3점을 맞고 패배를 먹었죠. 베인은 1차 연장 시작 1분 만에 파울을 당했고, 뭐 방케로 같은 경우는 거의 50분 넘게 경기를 뛰면서 이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바거너는 여전히 결장 확정이고, 자, 그리고 석스 역시도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죠. 석스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 수비의 구실점을 잃을 가망성이 많죠. 자,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 상대로 원정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2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 15점 차 리드를 지켜지지 못하면서 패배를 먹었는데, 그냥 간단해요. 이 경기는 그냥 레너드가 출전하냐 안 하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출전하게 되면 그냥 클리퍼스 당연히 마엔까지 노려야 되겠죠. 만약에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오노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만약에 출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11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